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7시면 이미 시작됩니다. 딸 수진 씨와 사위가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사이 24개월 된 손녀 하은이는 어느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수진 씨 부부는 맞벌이라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전, 그리고 어린이집이 끝난 뒤에 시간을 메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에는 하은이를 씻기고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고 저녁이 되어 딸이 퇴근할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풍경은 박정자 할머니 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 많은 집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의 또 다른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은 그 틀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메워주는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돌봄이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는 점입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녀를 돌보지만 정작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조부모님의 희생, 이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2026년 들어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일제히 조부모 돌봄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흔히 조부모 수당 또는 손주 돌봄 수당, 가족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나 사촌이네,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 지자체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이 흐름은 2026년 현재 경기도, 제주,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처럼 매일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정보가 실제로 가정의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사항까지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듭니다. 먼저 이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실 점은 조부모 수당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법률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조금씩 다르며 신청 창구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주에서는 손주돌봄수당, 부산에서는 부산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울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핵심 골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선 아동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후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처럼 47개월까지 범위를 넓힌 지역도 있고 경기도 일부 사업에서는 48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녀나 손주의 정확한 나이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대다수 지역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의 일정 비율, 흔히 25% 정도를 경감해서 계산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의 월급을 더한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 판정은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범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사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됩니다. 즉 이모나 삼촌, 고모도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부모가 반드시 같은 시도에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사례를 보면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돌봄 조력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부모가 타지에 사신다면 부모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간 기준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은 보통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심야 시간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공통된 규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돌보는 아이가 둘이면 월 45만 원, 셋이면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 정보 맞는 키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받습니다. 신청한 달에는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달부터 실제 돌봄 활동이 시작되며 다시 그 다음 달에 수당이 입금되는 흐름으로 진행되니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친인척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도내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동을 키우는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동일한 구조로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돌봄 조력자는 사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까지 포함되는 점이 경기도만의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기존 14개에서 26개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은 1월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12개 시군이 2월부터 신청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안산이나 의정부처럼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거주하시는 시군이 명단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민원행정서비스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산은 2026년부터 새롭게 부산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 역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 이상이면 월 60만 원까지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기본 조건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돌봄 활동을 인증하거나 별도의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정확한 시행 일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해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와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월 30만 원, 2인이면 월 45만 원, 3인이면 월 60만 원이며 월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는 돌봄이나 같은 달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조부모와 부모가 같은 집에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 아동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조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닐 경우에는 부모의 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광주, 울산, 인천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돌봄 지원 사업이 운영되거나 새롭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정확한 지급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서 막연히 서울이나 경기도와 똑같은 금액을 기대하기보다는 거주지의 시청, 구청, 군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가장 최신의 정확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만 나뉘어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는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중위소득 150% 초과 250% 이하 구간을 포괄하는 라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라형 가구는 지원 비율이 10% 내외로 다른 유형보다는 적지만 국가 자격을 가진 아이돌봄이를 우선 매칭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 보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즉, 지자체별 조부모 수당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라도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라형을 통해 부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린 셈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밤 10시 이후 야간 돌봄이나 휴일, 돌봄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50%의 할증 요금에 대해서도 소득, 유형별 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를 위한 현금, 환급 성격의 수당도 함께 신설되어 본인 부담금 부담을 한층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12,000원대에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영아를 돌볼 때는 시간당 일정 금액, 유아를 돌볼 때는 그보다 조금 적은 시간당 금액이 돌봄 수당 형태로 추가되며 야간에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별도의 긴급 돌봄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한 단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이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봄을 맡은 조부모님을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가정에서 수당을 받는 돌봄 조력자는 원칙적으로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도움을 주시는 분을 바꿔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변경 신청을 해야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조력자로 적용이 되니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한 달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봄을 했을 때도 인정이 되는지입니다. 인정은 됩니다. 다만 평일과 마찬가지로 시작과 종료 시점에 반드시 QR코드 인증이나 사진, 인증 같은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거쳐야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기록됩니다. 깜빡하고 인증을 건너뛰면 아무리 실제로 아이를 돌봤다 해도 그 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말에도 평일처럼 인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조부모님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실제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의 경우 짧은 동영상 교육을 통해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부산은 4시간 분량의 양육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듣지 않으면 자격이 승인되었더라도 수당이 보류될 수 있으니 최종 승인 문자나 안내를 받으시면 교육 이수부터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돌봄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는 몽땅 정보 맞는 키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활용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만들고 조력자인 조부모님의 휴대전화로 그 코드를 찍어서 돌봄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돌봄이 끝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하고 있다면 QR 인증 대신 돌봄 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경기도와 제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매달 돌봄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불시에 영상통화나 전화로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통화를 거부하거나 실제 돌봄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니 휴대전화는 항상 챙겨두셔야 합니다. 서울은 이런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는데 조력자가 한 달에 3번 이상 전화나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으로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인정 시간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또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같은 달에 함께 받는 경우에는 조부모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성격이 다른 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조력자이신 조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입니다. 경기도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급자이신 조부모님이 이 수당을 받으시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흔들리거나 다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수당을 받을 사람을 부모, 친인척, 이웃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조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 점을 미리 충분히 고려하셔서 경우에 따라 부모님 명의로 수당을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보탬이 되려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생활 지원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 이 부분은 가족분들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지가 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울 전역, 경기도 26개 시군, 제주 전역,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도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시행 여부와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사는 동네가 명단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나이와 가구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3대, 제주처럼 47개월까지 넓은 곳도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아동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양육 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근로 관련 서류, 그리고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돌봄을 맡으실 조부모님 쪽에서도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일별로 언제 어떻게 돌봄을 할지, 적은 돌봄 활동 계획서와 정해진 규정을 지키겠다는 이행서약서까지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류 한두 가지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에 적힌 구비서류 목록을 한 줄 한 줄 체크해가며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넘어가야 하고 이미 지나간 돌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격 연령이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미리 일정을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서울은 몽땅 정보 맞는 키, 경기도는 경기민원24, 제주와 부산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보통 다음 달부터 실제 돌봄 활동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손녀 하은이를 돌보던 박정자 할머니의 가정도 이런 제도를 알게 된 이후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전 교육을 듣고 QR코드로 돌봄 시작과 끝을 매일 인증하는 일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한 달, 두 달 적응하면서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손녀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그냥 당연하게 떠안는 무급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돌봄 노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매달 입금되는 돌봄비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손주를 돌보며 드는 교통비나 간식비, 생활, 소소한 비용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 수진 씨 부부도 친정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던 데서 이제는 함께 가족 돌봄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26년 조부모 수당, 가족 돌봄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켜온 조부모님의 헌신에 사회가 정당한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은 줄어들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며 조부모님의 돌봄 노동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3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조부모님의 시간과 정성에 이제는 사회가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주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더 따뜻하고 더 든든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